본 콘텐츠는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바른 소리 하게 되는 라디오 봐라. 안녕하세요. 모순에 집착하는 여자 쩡입니다. 안녕하세요. 말랑말랑해지고 싶은 인간 당근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잘 나가 블랙갱입니다. 오늘의 바른 소리와 함께 평범한 일상의 평등 한 꼬집 어바라 시즌 7 2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 강해질 것이다.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은 단 하나, 더욱 단단해지고 넓어지는 것뿐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현실로 만들 것이다. 우리의 투쟁으로 만든 것만이 우리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처럼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며 스스로 길을 만들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거리에 눕고 여성폭력을 책임질 대통령에게 투표할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대선이 끝이 아니며 여성과 페미니스트들은 계산된 표를 넘어서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되었던 강남역에서 누군가의 죽음을 잊지 않고 분노를 힘으로 만든 역사를 이어받아 지금보다 더 강한 우리가 되어 단 한 명의 여성도 잃지 않는 세계를 위해 투쟁하고 승리를 만들 것이다. 지금 읽어드린 글은 지난 5월 17일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9주기 추모 행동의 성명문 중 일부입니다. 살기 위해 또다시 절박하게 외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정치는 그리고 사회는 어떤 대답을 들려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바라는 더 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임당하지 않는 당연히 안전한 사회를 꿈꿉니다. 네, 오늘의 바른 소리는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9주기 추모 행동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이번 추모 행동에는 쩡과 저도 참여했었죠. 저는 벌써 9주기라는 것과 또 그 사이에 어느 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에 몹시 놀라고 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혹시 다이인 퍼포먼스가 생소한 분들도 계실 수가 있으니 쩡이 다이인 퍼포먼스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이인 퍼포먼스는 참가자들이 바닥에 들어 누워서 마치 사망한 듯한 자세로 항의하는 시위 방식입니다. 이번에 진행했던 여성폭력 다이인 퍼포먼스는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위에 좀 하게 됐고요. 그날 생각해 보니까 블랙갱은 함께 사시는 이제 따님 같이 좀 참여하셨잖아요. 네. 느낌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비 오는 날 강남역에서 그 딸과 함께 바닥에 죽은 듯이 누워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진짜 내 딸이 죽임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는 내 딸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딸들이 다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임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눈물 나게 되게 간절히 바라게 되더라고요. 그때 구호도 외치고 막 이랬잖아요. 제 귀에는 정말 제발 살려달라는 여성들의 외침으로 들렸어요. 맞아요. 저도 그 구호가 되게 마음을 울렸던 게 좀 기억이 나요. 네. 현재까지 홍대, 서울시청, 광화문, 강남역, 동덕여대, 수원 등에서 다이인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그리고 지난달이죠. 지난달 5월 28일에는 부천에서도 다이인 퍼포먼스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외침에 정치가 어떤 대답을 들려줄지 어바라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임당하지 않는 당연히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첫 코너 시작해볼까요? 평등 속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앞에 서서 평등을 바라보며 제대로 들어갈 타이밍을 보고 있는 여러분,
평등 앞에 선 그대에게와 함께 손잡고 같이 들어가요. 평등 앞에 선 그대에게 시즌 7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3일이었죠.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시민의힘으로 끌어내린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애썼던 21대 대선 각 후보의 공약 중에서 여성 성평등 관련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은 당연히 투표하셨겠죠? 네. 네, 그럼 투표하실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선택하셨나요? 저는 일단 사전 투표를 했고요. 네. 사전 투표 했을 때 기준 여성 성평등, 아까 말했던 여성 폭력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정책으로 어떻게 풀어냈는지 후보들이 그런 걸 보고 제 마음에서 한 후보를 결정하여 투표를 했습니다. 아, 네. 당근은요? 네, 저는 저도 사전 투표를 했는데요. 일단 사회적 갈등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얼마큼 좀 친숙한 필요한 정책을 이야기하는가가 중요했어요. 근데 확실히 저도 이번 대선 때는 물론 뭐 저랑 같은 생각이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항상 투표할 때마다 될 것 같은 사람,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한 투표이기는 했고, 어쨌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약간 얼마나 사회적 차별이나 갈등을 좀 관심 있게 두고 좀 소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메시지를 내느냐가 저한테는 매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무래도 여성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성평등과 관련된 정책이 있는지부터 살펴보게 되던데요. 그래서 근데 우선 여성 후보가 한 명도 없었고 몇 년 만이라 그랬죠? 18년 만이라고 제가 기사에서 봤어요. 네, 없었고 또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서도 여성이나 성평등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축소시키거나 부재했었죠. 맞아요. 이번에 진짜 기사 많이 나왔는데 네. 여성이 사라졌다. 그런데 저는 이번 그 여성이 사라졌다는 기사를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우리가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번 대선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계엄령, 차별과 혐오로 당선됐던 대통령이 결국은 국가를 향한 최대 폭력인 계엄령이라는 것을 저질렀고 내란을 저지른 거죠.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계속 삭제되어 왔던 여성과 소수자들이 광장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밤새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낸 대선이기 때문에 사실 광장의 요구를 얼마나 받아안냐 이게 되게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조기 대선이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삭제된 게 여성이라는 기사가 우수수 쏟아지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진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부터 여성이 지워졌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번 대선은 그러면 안 됐거든요. 정이 설명한 것처럼. 근데 또 이렇게 돼버렸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좀 후보들 공약을 살펴봤는데 그 없는 와중에도 제가 공보물이나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공약을 다 꾸역꾸역 이제 여성 성평등 관련된 정책을 좀 찾아봤거든요. 너무 고생하셨네요.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부터 살펴보자면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사전투표 전날이죠. 사전투표 전날 성평등 가족부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었고요. 그리고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겠다. 공공기관 성별 평등 지표를 반영하겠다. 그리고 여성 소상공인 안전을 강화시키겠다. 교제 폭력 대응을 강화하겠다. 이 밖에도 경력 보유 여성 채용 기업 세제 지원, 여성 벤처 기업 투자 펀드 확대, 여성 과학 기술인 경력 지원 등 이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를 담은 공약들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별도의 여성 전용 공약
못하는 느낌은 아니었고 노동, 안전, 복지 등에서 일반 정책에 여성 관련 내용을 일부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공약을 냈고 20대 대선에 비해서 여성 성평등 정책 비중이 축소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뭐 젠더 갈등을 의식해서 관련 정책 발표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는 언론들은 말했지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약간 사전투표 전날에 딱 그 여성 정책 확대하겠다 얘기하면서 그 성평등 가족부 이렇게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첫 메시지였다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 전에는 공약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은 뭐 청년, 노인 이렇게 있는데 여성이란 단어는 좀 빠져 있어서 네. 그 수많은 광장에서 응원봉을 흔들던 사람들을 막 극찬하고 뭔가 감사하다 이런 메시지와 다르게 여성이란 단어 어디 갔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성평등 가족부로 얘기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그 단어에는 되게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어떤 식으로 조금 그거를 확대하고 싶은 걸까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해서 좀 아쉽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제 이번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였고 지금 물론 당선이 돼서 이제 대통령으로 직을 수행하고 계시지만 누구나 이제 사람들이 가장 유력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광장 이후의 대선에서는 여성이 조금 더 집중됐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 전 해보다 여성이 삭제됐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2020년도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여성을 자신의 슬로건에 넣고 주요한 공약에도 넣었었는데 네. 이번에는 주요하게 10대 공약이 사실 가장 내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나타내는 건데 그곳에서 여성이 삭제되었고, 없었죠. 예, 실제로 이제 블랙갱이 말해준 것처럼 기사들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함구령이 내려졌다.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선을 좀 긋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되게 심심찮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정치라는 것은 지금의 갈등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줘야 되는 게 정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눈치를 보고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정치보다는 조금 아쉬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당근이 말한 것처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고 한 게 사전투표 전날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너무 늦었다. 물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성평등 가족부. 가족이 들어간 거 아쉽지만 이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이게 굉장히 늦게 됐고, 심지어 이제 27일에 이준석의 그 성폭력 발언 이후에 사회가 되게 이제 분노하게 되고 유권자들이 화가 나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어떤 차별성을 두려고 이제 와서 말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좀 늦게 말한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저희가 지난 이제 여가부가 얼만큼 여성을 지우려고 했고, 특히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적극 사용하는 그 과정들을 한 1, 2년새 계속 다뤘었잖아요. 근데 되게 반가웠던 건 성평등 가족부라고 성평등이란 단어를 공식적으로 띄우고 썼다라는 부분이 뭔가 어떤 이런 맥락을 좀 잘 알고 좀 동의해주고 있구나라고 해서 반가운 점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양성평등 가족부였다고 하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어바라 멤버들이랑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는 이게 여성이 성평등으로 바뀌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맞는 걸까? 정말 여성이란 단어가 성평등으로 바뀌는 건 맞잖아요. 그게 괜찮은 걸까? 더 바람직한 걸까? 약간 좀 저도 제 안에서 고민과 혼란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저는 그 여성이라는 게 여성의 권익, 인권 신장만을 위한 싸움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젠더 박스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도 여성만 벗어나야 된다가 아니라 남성도 올가매고 있는 어떤 것들을 벗어나야 된다. 차별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차별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고 있는 성별, 다수의 성별을 여성, 성소수자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성이라고 쉽게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성평등이라는 큰 모두가 평등한 그런 걸로 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반대인데요. 저는 여가부가 아니라 여성부의 부활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다르거든요. 성평등부랑 여성부에서 하는 일들이 기존에 원래 여성부를 처음 김대중 정부에 만들었다가 여성가족부로 바뀐 거잖아요. 여성부를 만들었을 때는 여성에 집중했어요. 여성 정책을 체계화하거나 성희롱 예방, 법제도 개선, 여성폭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여성 일자리, 경제 참여 기반 마련하고 여성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굉장히 잘 수행했었는데 어느 순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바뀌면서 이게 여성부에서 했던 역할이 오히려 가족까지 챙기면서 예산도 여성보다는 가족에 더 많이 쓰게 되고 근데 지금까지 흘러오는 흐름에서 여성이 정말 또 지워지고 성평등 가족부가 된단 말이에요. 저는 성평등 가족부를 원하지는 않아요. 물론 성평등이 들어간 뭔가 부가 있다는 거가 대환영인 거지 여성이 지어진 성평등은 저는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민해 볼 부분이긴 해요. 저는 그래서 그 부서명이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가족부와 가족이 같이 겹쳐지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블랙갱 의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뭐 여성이나 성평등이나 다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저는 사실 합니다. 네. 저는 어쨌든 그렇게 고민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정리한 생각은 저는 그래도 좀 성평등이 들어가야 그런 조금 다 같이 평등해지자라는 의미에 있어서 사회적 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좀 성평등 들어가도 괜찮겠다 이렇게 좀 제 생각을 정리하고 싶네요. 네, 이렇게 어발 안에서도 다양한 생각이 있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다음은 국민의힘인데 빠르게 끝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성 희망 복무제 도입 그리고 육아 부부 부담 덜기라고 해서 소득세를 감세하고 그 감세 범위를 확대하고 임신 출산 비용 지원하고 24시간 돌봄 시설 확대한다는데요.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여성 성평등 공약은 사실상 아예 없었고 말한 여성 희망 복무 제도가 정말 청년 정책의 하위 항목 수준으로 정말 여성을 위한 건지 잘 모르겠고 육아부부 부담 덜기도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가족에 가깝죠. 엄마를 위한 정책에 가까워서 여성은 없다고 보여줬어요. 제가 이 자료 찾아보면서 정말 어찌나 화가 나던지. 이 두 개의 정책이 혹시 여성으로 묶여져 있었나요? 아니요. 하위라고요. 거기 어떤 청년 정책의 하위 그리고 청년 정책의 하위. 어떤 가족에 대한 그 부분의 하위 끝자락에 있는 이런 것들에서 제가 육아도 가지고 나와서 얘기할까 말까 했었는데 그나마 육아의 주체가 여성 남성 모두 해당돼서 하나라도 더 갖고 나오려고 갖고 나온 거예요. 네, 저는 정말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여성 희망 복무제 도입을 통해서 남녀 군가 삼전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군가 삼전제 자체가 우리 지난번에 어바라에서 다뤘던 것처럼 뭐 0.몇 %의 사람들만 이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예산은 거의 들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쉽게 그냥 사람들 마음을 위로시켜주는 현실은 못 바꾸면서 이런 가장 문제적인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고 지은 정책 같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의견을 내고 싶고 또 육아부부 부담 덜기에서 24시간 돌봄 시설 확대 저는 사실 너무 경악스럽습니다. 지금 일하라는 거예요. 24시간. 지금 옛날 뭐 한 10년 전인가요? 저녁에 있는 삶이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우리는 지금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고 있거든요. 물가 대비. 그런데 24시간 너네 일을 해라. 24시간 돌봐줄게 라고 하는 건 되게 너무 경악스러워요. 일단. 우리도 좀 삽시다. 가족끼리 서로 얼굴도 좀 보고요. 사회가 돌봄을 함께 해준다는 거는 그 일하는 사람들도 빠르게 집에 올 수 있고 그 안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다시 내일 일하러 나갈 수 있도록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이 없이 그냥 만들어진 것 같아서 좀 기분이 나쁩니다. 저는 저희가 지난 시즌에서 인구 정책 다뤘었는데 그 정책과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준비된 거 잘 소개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성희망 복무제는 이 부분도 되게 사회적 논란이 되게 많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지금 남성만 의무로 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맥락인데 여성은 선택해서 갈 수 있고 남성은 의무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사회적 소통이나 뭔가 이런 게 준비된 정책이었을까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의문점이 드는데 여성에게 군복무 기회를 더 늘리겠다라는 걸로 좀 읽히는 것 정도. 이게 여성 정책일까라고 했었을 때는 잘 모르겠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여성 군복무 지금 원하면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세금 문제 때문에 이거 저도 한창 이런 논란 될 때 기사들 좀 찾아봤는데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이야기인 거고 아예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국가가 청년 남성을 일정 기간 데리고 와서 군대 의무 복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폭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구나 자원할 수 있게 자원제도로 하자고 하는 것도 지금 뭐 불가능하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모두가 아예 이제 공평하게 여성 남성 모두 다 들어가게 하자. 그것도 세금 문제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거 별로 고민 없이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개혁신당인데요. 개혁신당은 사실 눈 씻고 찾아봐도 여성을 위한 정책은 없고 여가부 폐지를 또 들고 나왔었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죠. 개혁신당은, 그리고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는 대선 기간 동안 우리를 가장 분노하게 했던 토론회에서의 언어 성폭력을 했던 일이 있었죠. 정책은 뭐 살펴볼 것도 없었지만 이게 너무 이슈가 되고 너무 분개하고 이랬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정책을 여성가족부 폐지를 낸 것 자체가 너무 구시대적이다. 본인이 되게 새로운 사람임을 강조를 했지만 윤석열식 정책을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갈라치기 정치 그대로 한 거고요. 그래서 구시대적인 걸 답습했다. 이런 좀 그렇게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폭력 발언 같은 경우에는 저도 너무 놀라고 진짜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정치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생각보다 되게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고 사회에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무슨 뭐 예능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정책 토론하는 자리에 나와서 그런 발언을 한다? 저런 발언까지는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라면 저렇게 써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매우 심각한 문제였고, 저는 사실 감히 얘기하자면 이런 분은 정치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정치를 우리가 살려뒀다간 앞으로 더 오랜 기간 더 좀 이런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들이 난무한 정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싹을 잘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심으로 그 토론회 하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 나는 지금 인용한 것뿐이다. 어디서 나왔던 거. 내 발언 아닌데 왜 내가? 라는 그 순진한 척의 표정이 전 더 화가 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그거 자기의 한 방으로 준비해 온 멘트였던 것 같다. 아마 이 토론회에서 이걸 통해서 자기가 승기를 잡으려고 하는 한 방을 준비해 온 건데, 그렇다면 그 팀이 함께 움직여서 토론회를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 팀의 수준은 뭐냐, 그 팀의 감수성은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도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저는 대선 토론을 다 라이브로 봤거든요. 와우. 1회 때 거 좀 빼고 실제로 그 혐오 발언, 성폭력 발언하는 거를
직접 들었는데 저 귀를 진짜 의심했었어요. 그냥 생생하게. 누군들 네, 귀를 의심해서 왜 막 이런 느낌이어서 초반부터 얘기했죠. 너무 당황해서 같이 보던 친구한테 야 들었어? 방금 저 얘기 들었어? 라고 해서 너무 끔찍해서 아직도 소름이 돋는데 저는 그 발언을 아까 쩡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대선 토론회 공중파에서 하는 게 부적절하다. 그 부분을 전 다 같이 공감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상대방 잘못 잃으려고 한 거를 상대방을 탓하지 않고 왜 잃은 사람을 탓하냐 이런 논리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왜 여기에서 갭이 생길까.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잃은다라고 해도 그런 말을 뭐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하면 안 되죠. 그런 거를 공중파에서 대선 토론 들으려고 앉아있는 사람한테 듣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감수성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정말 이건 잘못인데 너무너무 잘못인데 그리고 정말 정치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미디어에서 잘못 얘기하면은 가볍게 얘기한 것도 되게 징계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 저는 이 결과가 그 선거방송관리위원회 맞나요? 선방위에서 대선 후보자 그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고 의결을 했던 거를 최근에 봤어요. 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정말. 네, 맞아요.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대통령 선거방송 심의위원회 선방위에서 이준석의 성폭력 발언을 중계한 방송 자체에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 없음을 의결했더라고요. 그거 조금 더 당근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선방위 위원들이 그것은 그 전 후보 이준석 후보의 개인 발언이기 때문에 방송사를 제재할 사안이 아니라고 봤고 대선 토론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방송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는 의견이 다수여서 그렇게 좀 결론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반발한 내용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연에서 선방위의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 다시 한번 토론회를 주관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하루속히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라고 했고 그리고 선방위에서 제재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토론회를 주관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나서서 혐오와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민원연뿐만 아니라 그 이준석 씨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도 계속 있었잖아요. 청원인이 5만인을 목표로 했고 그리고 이 후보가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그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면서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거든요. 이 청원은 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지금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6월 8일 오후 5시인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몇 명이 동의했나요? 네, 제가 지금 딱 그 청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37만 명이 지금 해 주셨고요. 사실 5만 명만 넘으면 국회에서 이거를 다뤄야 되거든요. 국회 심사를 해야 되는데 5만 명은 이미 뭐 첫날 넘었어요. 네, 첫날 이미 10만 명이었던 걸로 저도 기사 기억하는데 넘어서서 37만 명을 다가가고 있다. 이제 40만 명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저도 당연히 청원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준석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저희가 다른 거에 집중하다 보면 또 이거 놓치는 시간이 올까 봐 전 또 사실 두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바라라도 끝까지 어떻게 되어가는지 꼭 지켜보고 싶고 이 발언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경기도의 도의원이 또 선거 요새를 하면서 중학생에게 그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중학생이 굉장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 도의원도 마찬가지로 같이 제명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움직임도 있지 않았어요? 이 도의원에 대해서도? 네, 그것도 국회 이제 도의회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제명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생각이 있나 싶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분노가 일었는데 그 와중에 그 얘기를 그것도 이제 선거권이 없는
중학생 교복 입은 분들한테 한 건데 너무 생각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다시 청원 얘기로 돌아가서 네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청원에 동의를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청 큰 실수지만 그거를 되돌리고 사과하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진정성이 있었다면 전 이 정도로 이렇게 대선이 끝났는데도 제명까지 해야 된다라는 통원에 거의 40만 명 다다르는 그 동의를 얻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민주노동당은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 및 강화, 그리고 산하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 및 낙태법 보장 입법, 그리고 민법상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 포괄적 성교육 도입, 여성 후보 공천 비율 의무화, 성별 임금 공시 제도 도입, 이렇게 네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은 여성 관련 정책을 내놨었어요. 그러니까 주요 후보들 중에서 유일하게 성평등 여성 정책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기도 했고 여성과 소수자 권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도 제시해 줬는데요.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반가웠던 건 어바라에서 저희가 그렇게 예전부터 많이 다뤄왔던 내용들이 공약에 거의 들어가 있잖아요. 신기하게도. 네, 그래서 그 생각에 좀 반갑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공약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여기가 성평등부로 했었네요. 네네네. 네네. 성평등부로 바뀐 것도 좋고 디지털 성범죄 뭐 전담 부서 신설 진짜로 블랙갱이 말한 것처럼 대부분 어바라가 수년간 얘기해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여성들이 삶에 되게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다.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되게 정서적인 괴로움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를 되게 잘 귀담아 들었다라고 네.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원외 정당이긴 하지만 정치인 중에 이번 대선에서 그래도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한 명은 있다. 물론 남성 후보라서 아쉬움은 있거든요. 저도 정말 아까 우리 오프닝 때 말한 것처럼 18년 만에 여성 후보가 없는 대선을 치르는 이 좀 마음이 씁쓸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어떤 요구를 되게 많이 귀 기울였다라는 면이 좀 반가웠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역시 성평등은 그냥 한쪽 여성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서로에 대해 공감하는 정치인 거잖아요. 공감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정치는 성별과 상관없이 함께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블랙갱이 소개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좀 인상 깊게 생각나는 건 어쨌든 임신 중지 보장. 그러니까 이 부분 정말 위헌 판결이 나고 나서도 정말 아무런 입법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대로 낙태를 하는 거, 임신 중지를 하는 건 죄가 아니야 라고 하고 정말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정말 심각한 중지 상태에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하겠다라는 말이 너무 반가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좀 다시 전체 공약으로 좀 돌아오면 정리를 좀 해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안전, 경제 활동 그리고 뭐 실질적 개선책을 일부 조금 포함하긴 했으나 별도의 여성 정책 비중은 완전 축소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여성희망 복무제 등의 이제 제한적인 정책만 제시했고 성평등 정책은 사실상 부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개혁신당은 없었고요. 오히려 축소에 방점을 뒀다고 보이고 다행히 민주노동당에서만 여성 성평등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서 차별금지법, 성평등부 신설,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 이제 좀 구체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을 제시하긴 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여성 지우는 선거를 했다는 얘기 앞에서도 나눴지만 정말 그 느낌밖에 전 들지 않았거든요. 광장에서는 2030 여성이 최고네 어쩌네 하면서 국회든 어디든 불러다 막 토론회에 참여해 주세요 하고 모셔가고 난리더니 왜 선거철만 되면 여성을 지우기에 급급했는지
물론 젠더 갈등이 이제 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표심을 의식 안 할 수 없었겠죠. 근데 그래서 여성 성평등 공약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배제하거나 이러긴 했는데 그 결과 여성 성평등 정책은 대서주요 공약에서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고 그리고 그것 없이 이 대선이 치러졌다는 게 저는 끝까지 되게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났으니까 선거 공약이야 어찌 되었든 이제 당선된 대통령께서 이것만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저는 좀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번 정부에 바라는 정책들 하나씩만 얘기합시다. 우리 시간 없어요. 하나씩만.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왠지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어제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여성 관련 언급한 거를 좀 찾아봤는데요. 그중에 2번의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5월 16일 그리고 5월 28일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그중에 일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정의와 인간 존엄, 연대의 정신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네. 이거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길에 이런 걸 하시면 언제나 응원하고 내가 함께 지지하면서 따라다니겠다. 여러 공간을 이렇게 저도 함께 약속을 하겠습니다. 네, 당근은요? 저는 일단 아까 정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차별과 혐오 어쨌든 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존재를 좀 지우지 않는 사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아까도 그 권영구 후보가 얘기한 그 정책 중에 그 임신 중지를 보장할 수 있는 입법들 정말 한두 개라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항상 포괄적 성교육 도입이 시급하다고 얘기했었는데 딱 하나만 말하자면 저는 여성부의 부활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까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사실 여성부의 부활은 단지 이제 부처의 재설정이 아니라 젠더 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 선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족주의에 가려졌었잖아요. 그래서 성평등 의제를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올리는 일이라고 보여지고 저한테 제가 생각하는 지금 필요한 건 사실 성평등 가족부의 개편이 아니라 저는 여성부의 부활을 좀 주장하고 싶고 성평등은 다른 부서에서 다시 신설되는 거지 여성 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 어쨌든 가족을 계속 넣는 이 부서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표심 잃을까 봐 제발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성평등한 대통령이 되시길 좀 바라봅니다. 마무리는 바른 소리에서 말씀드렸던 다이인 퍼포먼스의 마지막 구호로 대신해 보려고 하는데요.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살아남은 우리의 외침에 정치는 대답하라. 우리는 여성폭력 책임질 대통령을 원한다. 여성폭력, 정치가 책임져라. 지금 당장 모든 정치인들이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당연히 노력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평등 앞에선 그대에게였습니다. 이어서 아주 근처의 페미니즘 시작합니다. 페미니즘은 사실 우리 근처 어디에나 있습니다. 뉴스 속에도 일상 속에도 내 마음 한구석에도. 당신은 페미니스트입니까? 자기 고백이자 선언 또는 그 사이에서의 고민. 아주 근처의 페미니즘. 익명의 청취자분께 여쭤봅니다. 당신은 페미니스트입니까? 예전에도 이 질문에 마주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당연하게도 예 라고 말할 수 있었다. 젊은 날의 패기인지 여러 활동들도 열심히 했고 지금에선 분노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 사력을 다하여 싸우기도 했다.
그때보다 나이를 먹은 지금 현실에 순응하는 점도 어느 정도 있고 사정을 고려하며 유해진 면도 있다. 잘 나가던 집회는 1년에 한 번 나갈까 말까 하고 여러 이슈들도 뒤늦게 접하고 만다. 남성 집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를 얼마 전에 전역하면서도 그 안에서 페미니스트란 소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다수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없었다. 권력이 작용하는 곳에서 주류가 아닌 의견은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 거기서 난 도망치고 말았다. 페미니즘이 사회적으로 얘기된 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세상을 넓게 보든 좁게 보든 아직도 성차별은 셀 수 없이 일어난다. 성별 갈등은 더 심해지는 양상이고 혐오 집단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 듯하다. 그의 대표격 인물이 혐오 집단을 뒤에 이고 대선에 나오기도 하니까. 그럼에도 긍정적인 모습은 그들이 적어도 스스로 부끄럽다는 걸 인지하는 것 같은 모습이다. 예전엔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은 혐오라는 자각은 있다. 세상은 항상 변한다. 긍정적인 방향으로든 부정적인 방향으로든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변하는 것들 사이에서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은 생각에서 제외되기 쉽지만 세상은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것들을 변화시킨다. 변화 속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바라는 게 내 삶이다. 세상도 변하는데 한낱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나? 사람은 필연적으로 변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당사자성에 대한 고민도 사회와의 타협도 하지 않은 내가 있었다. 교정주의에 대해 생각하는 요즘인데 이게 없다면 사회의 진보는 일어날까 또 생각한다. 스스로 당당하다고 말하던 내가 있었다. 스스로 부끄럽다고 말하는 내가 있다. 변화를 용인하지 않는다면 난 여전히 부끄러운 채로 남을 것이고 당당하다고 말했던 과거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스스로 부끄럽다 생각하면 지금부터라도 움직이면 된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부끄러운 채로 있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래도 변하지 않는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가? 변한 것들에 가려져 심지는 잃지 않으려 한다. 난 여전히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아주 근처의 페미니즘. 당신은 페미니스트입니까? 에 답변을 보내주고 싶으신 청취자분들은 카카오 채널에서 어바라를 검색하시거나 팟빵 게시판 공지사항에 업로드되어 있는 구글 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